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카드 결제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로 관광 패턴까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면세점과 특급 호텔이 집중된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항공 이용객이 늘면서 1년 365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기업 면세점들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관광객이 제주에서 쓰는 신한카드 사용 금액을 분석한 결과 면세점과 특급 호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체 41%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쇼핑에 썼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순이었습니다. 쇼핑 장소로는 내국인의 경우 48%, 외국인의 경우 34.3%가 면세점을 꼽았습니다. 내국인들이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면세점이 위치하고 있는 용담이동에 가장 큰 소비를 보였고,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그 쇼핑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연동이라든지 특급 호텔이 많이 있는 그 색달동. 한편 내국인의 경우 20대와 여성 관광객의 소비 증가가 뚜렷했습니다. 20대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3년 새 96% 늘어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으며 같은 기간 여성 사용액 증가율도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제주도에 예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왔어요. 한국은행은 개별 여행객 증가로 일반 대중음식점과 저가형 숙소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편한 대중교통이 관광 소비가 제주 전역으로 다변화되는 걸 막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난개발을 막겠다며 읍면지역 건축 규제를 강화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그래도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무산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토론회. 제주도는 읍면지역 건축물에 공공하수도와 일정 규모 이상 도로를 의무화했던 개정안에서 규제를 완화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표고 200m 미만 지역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두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도로폭도 읍면 지역은 50세대까지는 8m 이상, 50세대 이상은 10m 이상으로 기준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촌락이 형성돼 있는 데가 250고지 이상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지역이 일주도로와 중산간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도로 실정이 3m에서 4m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수 처리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이 세 개 종말 처리장이 용량이 오버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연결시키지 않았던 공공 하수관까지 다 연결시켰을 경우에 기존 종말 처리장의 용량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맨 밑에 마을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읍면 그리고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11월쯤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 하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앞으로 곶자왈과 중산간에서 개발 행위 제한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생태계와 경관, 지하수 보전지구 1, 2등급 지역의 면적을 지금보다 163제곱킬로미터 늘리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재정비안에 대해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주민 열람을 거친 뒤 도의회 동의를 얻어 12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간부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교통 혼잡, 상하수도와 외국 관광객 증가 등은 도민 삶의 질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라며
연말까지 명확한 대책과 신뢰 가능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축제인 세계 한상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 기업인들과 상생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게 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파라과이 계란 소비량의 40%를 공급하는 양계회사. 직원 300명이 일하는 이 업체는 연매출 2천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 1세대가 설립해 40년 넘게 운영한 회사로 사회복지에 이익을 환원해 2년 전 파라과이 최고 기업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뭘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파라과이에서 자랐다 그래도 그건 한국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꾸준히 해오는 것 같고.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세계 한상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전시 부스 250여 군데가 설치돼 한상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을 타진하게 됩니다. 저희들 생산한 제품들을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또 유럽, 미주까지 수출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주제로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한상대회에서는 해외 한상기업 49곳에서 청년 110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국내 재계의 총수급 인사들의 글로벌 성공 노하우 특별 강연도 이어집니다. 세계 각국에 뿌리내린 우리 한민족 경제인들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또 한상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1000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계 한상대회는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현대건설이 제주 제2공항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지난 4월 제주도와 공항공사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제2공항을 운영하고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 동남아 노선 확대와 복합 쇼핑몰 유치,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공항공사 등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현대건설과 접촉하거나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제2공항은 정부 재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주 4.3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이 중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기본학습 문제에서 제주 4.3 사건을 좌익 세력이 무장봉기한 사건으로 서술한 것은 이념 논쟁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통안에 한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은 오래된 계획도시였죠.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의도적으로 훼손됐고 이후에도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도시의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최고의 번화가이자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칠성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곳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문학인 또는 화가, 음악인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칠성통이야말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그것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칠성로의 기원은 탐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두칠성을 본따 7개의 별자리로 재단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의 생활 공간을 계획적으로 구성했던 겁니다. 이 희망의 별자리를 가져와서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개방된 광장과 또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짠 문화도시이자 또 계획된 도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21세기 원도심을 새롭게 주목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하나의 덩어리였던 원도심에 도로가 생기면서 크게 4개의 지역으로 쪼개졌고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계획도시의 원형은 파괴되고
그 안에 남아있던 문화 역사 자원까지 크게 훼손됐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자 문화지리학의 출발점이던 관덕정 광장도 아주 좁아져 옹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차량이 점령한 길과 도시, 원도심 재생의 관건은 길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지진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마땅한 매뉴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시가 전문가들을 모아 지진 매뉴얼을 만들고 실내 대피소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도에서 만든 도쿄 방제 한글판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마땅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문가 20명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이런 지진 대비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운동장 60여 곳과 공원 290여 곳 등 시민 56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넓은 공터를 확보합니다. 시민들이 대피하거나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실내 대피소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의 경우 지난 2012년에 만들어져 내진 설계가 반영됐고 토사 지반도 조밀한 편인데요. 대구시는 이런 실내 대피소 수십 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나 그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극한 기상에서는 실내 대피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주에는 안전등급 C 이하의 공공시설 54곳을 민간 전문가와 정밀 점검하고 다음 달에는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오늘도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가량으로 가을비치고는 꽤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4도 내외,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종일 25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산간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뿐만 아니라 뿌연 안개까지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종일 비가 내리면서 한낮 늦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나들이 계획 있다면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신풍교차로 인근 일주 도로에서 세계 한상대회 참가자들이 타고 있던 리무진 승합차와 일주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충돌해 승합차 운전자 56살 이모 씨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몰던 리무진 승합차가 일주 도로로 들어서던 과정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강정동 석원도 인근 해상 갯바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43살 김모 씨 등 3명이 파도가 높아 고립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30여 분 만에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애조로 부근에 무인텔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 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변 판사는 자연 경관 훼손 우려가 충분하고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제주시가 평화로 주변에 무인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면허 없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은 혐의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59살 오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우도에서 여객 사업 면허 없이 전세버스 9대로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천진항에 허가 없이 천막을 쳐놓고 매표소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중국인 24살 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2014년 제주에 들어온 뒤 알선 측에게 900만 원을 주고 무단 이탈해 전남 영암의 조선소 등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리 씨가 차량 지붕 위 루프박스에 숨어 여객선에 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